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며칠 전에 대전에서 저에게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가지 돌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먼저 메일로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운석이 아닌가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보는 순간 운석의 특징이 좀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를 해보시라 하고 권했습니다. 며칠 뒤에 또 메일이 왔는데 이미 그분께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용융각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므로 운석은 아니고, 그럼 어떤 거냐 하면은 처음에는 화산암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만 뒷문단에서는 또 퇴적암이나 변성암에 속하는 것이라고 암석을 판별을 하고 있어요. 같은 표본을 서로 다른 암석으로 판정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신뢰성이 떨어지는데요, 이 돌을 소유하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해양 퇴적물 또는 석회암이 있는 곳에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석회암과 운석이 섞여 있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저도 이 돌을 보자마자 먼저 염산 반응부터 살펴보았죠. 묽은 염산을 뿌리니 거품이 막 올라옵니다. 색도 회색을 띠고 과연 안쪽은 석회질암은 분명해 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석회질암과 철이 함께 나타날 거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지만은 그분께서는 저 철이 순철, 그러니까 산화되지 않은 철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산화철이 아니라면 운석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운석 속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을 권했습니다. 그에 대한 영상은 앞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석이 맞다면은 암석 연대 측정 결과가 46억 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권한 것이었죠.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곳과 어느 정도의 가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철 종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이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저거 청금석 아닙니까 하고 본 돌인데요, 이것은 아벤추린이란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사금석 또는 내포수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진 표본 중에서 또 관심을 갖는 것이 있어 가지고 함께 보았습니다. 이 광물은 황철석입니다. 영어로는 파이라이트라 하고 철과 황이 섞인 화합물이죠. 황철석의 결정 모양에 관심을 가지시기에 또 다른 황철석 표본을 함께 보았습니다. 암석 속에 박혀있는 황철석 결정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오신 표본 둘 다 약간의 젓갈색기가 드는 것이 저는 산화철 같아 보였지만은 순철이라 하기에 철의 다양한 표본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산화철인 적철석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속성 광택에 전혀 녹슬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신기해 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적철광인 호주에서 생산되는 호상철청을 보여드렸습니다. 철의 퇴적 환경에 따라서 산화될 때, 환원될 때에 따라서 색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표본이 저희 금광에서 나온 금맥을 보여드렸습니다. 왜 석영이 나오지 않느냐고 제게 묻더군요. 금속 성분이 집중되어 있고 석영이 전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 암석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석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해보죠. 물속에 해양 퇴적물이 있다고 봅시다. 바닷속에. 근데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처박혔다는 가정이죠. 그렇다면은 운석의 울퉁불퉁한 이런 형태에다가 이런 사이사이에 석회암이 충분히 끼일 수 있죠. 자, 이것은 운석이라는 것의 가정이니까 결국 운석을 확인한 방법은 사진상으로는 용융각이라는 것도 좀 약간 미약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산화철 같은 그런 형태로 철이 녹슨 것 같아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철 부분의 암석 연대 측정을 해서 운석과 같은 나이가 나오면은 이는 운석인 거죠. 두 번째는 이 철 부분만 약간 이렇게 깨어 가지고, 물론 암석 연대 측정에도 이렇게 비파괴는 안 되고 좀 깨야 됩니다. 깬 걸 가지고 화학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철 운석에 대해서 화학 분석치가 나와 있거든요.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 분석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봐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철질 운석의 화학 성분이 여기 나와 있죠. 케미컬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각 운석에 따라 가지고 화학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운석이 아닌 경우를 그분에게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곳에 석회암층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뜨거운 열수와 함께 금속이 들어온 거죠. 이런 금속 광상의 일부분이다. 거기서 철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철 부분이 옆에 있는 석회암과 같이 끼어 가지고 있는 이런 표본이다 보는 거죠. 자, 대부분의 금속 광상에 보면 순철보다는 보통은 산화철입니다. FeO나 Fe2O3, Fe3O4 등 산소와 다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산소가 없는 상태의 철인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겠는가 하고 저에게 되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 드렸죠. 석회암은 CaCO3입니다. 자, 여기서 CO3 같은 경우는 C와 O가 결합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철하고 산소가 붙은 물질이 올라오다 보면 이 탄소하고 철 중에서는 어느 거하고 산소가 잘 반응을 하는가 하면 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을 재련할 때 이 산화철에다가 탄소를 집어넣거든요. 탄소 또는 뭐 이걸 코크스라 하죠. 이게 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산화철 상태에서 탄소 말고도 또 SiO2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철보다는 이 탄소나 규소가 훨씬 산소와 잘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과 결합하고 있던 산소가 이게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 어디에 결합하느냐면 탄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CO2가 돼서 어떤 거는 날아가 버릴 것이고 또는 이 칼슘과 결합해서 그대로 석회질 물질, 즉 석회암 성분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석회암하고 그 다음에 철이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이런 암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실제로 요 철이 붙어 있는 이것이 과연 순철일까 아니면 산화철일까, 이것은 역시 분석이 답이다. 화학 분석에 대한 것은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운석이든 운석이 아니든 간에 이런 철덩이들이 거기서 나타난다면 광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광종별로 탐사권의 기준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철광은 2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석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가지고 있는 표본 중에서 운석은 아니지만 운석 충돌 시 생기는 강한 열에 의해서 암석이 녹아서 생기는 몰다바이트를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운석이 아닌가 해가지고 저에게 표본을 직접 가지고 오신 분의 표본을 보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면서 영상을 오늘까지 3편을 찍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가지 표본을 함께 살펴본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